비즈니스하는 패션 디자이너나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만져보는 거죠 이제. 네, 123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홈팟 미니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홈팟 미니를 이 집이 그러니까 그 서구형내 사무실이 6개를 이렇게 각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야,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그 기기 자체의 성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이제 여러 이제 지점에서 소리를 내는 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 되게 잘 묻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에서 소리가 나와가지고서 거기에 막 포커싱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애트모스피어의 느낌으로 이렇게 BGM처럼 묻어 있는 게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홈팟 미니 괜찮네요. 쿠팡에서 보통 11만 원에서 13만 원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끔 막 6만 원짜리 이렇게 나와요. 짭 아니야? 짭?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또 리뷰를 보면 아닌 것 같고. 에어플레이가 된다는 건 짭이긴 어렵잖아요 사실. 뭐 하자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인들이 뭐 중국에도 못하는 게 없으니까. 중국? 그래서 하나 두 개 세팅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맛을 지금 좀 느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자, 서구형이 요즘에 새로운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있다는 소리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 이거.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공격할 때가 아니군요. 아직은 영원. 아니지. 오케이. 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패션 관련 사업인데 우리가 소위 이렇게 좀 자주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B2C 엔드포인트 사업이 아닙니다. B2B죠. 예, 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텍스고 라운드. 맞아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 일단 그 텍스고 라운드는 현재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는 그 코파운더고, 그리고 이제 파운더, 진짜 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막 정말 그 일궈낸 분, 그분은 이제 따로 계세요. 근데 있겠죠? 나중에 한번 저희 초대해서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은 조성준 대표님이란 분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홍서구고,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품질의 원단과 부자재를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그냥 뭐 원단 도매상이죠. 원자재 사업자죠. 그런데 저희는 스탁 원단들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원단이란 걸 보통 생산을 하면, 예를 들어 100%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그 생산은 거의 다 주문한 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어떤 패션 기업의 어떤 브랜드가 뭐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롤을 쓸 거니까 어느 정도 야드를 생산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생산하는 거죠. 그만큼. 맞아요. 예를 들어 뭐 100야드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생산은 실제적으로 120에서 130야드 정도가 그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 있으니까 이거 역시. 그런데 그 100을 그래서 브랜드들이 항상 다 쓰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그 뭔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원단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원단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런데 좋은 원단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그 스탁으로 남아있는 원단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은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런 원단들에 접근하기 어려운 브랜드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 판매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원단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메이드 인 이태리 원단들이에요 현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오더를 하려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하우스들이 쓰고 있단 말이죠.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구찌 뭐 이런 회사, 돌체앤가바나. 근데 그런 곳들에서 동일한 품질로 사용하고 있는 원단을 스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저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런으로 나온 이제 원단들을 그거를 이제 중개를 하거나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실소비자가 되는 이제 디자이너 그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
중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비즈니스긴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맞아요. 비즈니스로 있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저기 그 동대문에 그 수도직무부 같은 데 가면은 수익 원단들 이렇게 그때는 이제 땡단이라고 묘사를 했었는데 난단들을 땡처리한다고 하죠. 아 보통.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도직무부 같은 데들은 이제 그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업자들이 가가지고서는 좀 살펴보거나 구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게 있고 물량이 너무 땡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막 두롤 있고 한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캐주얼웨어 브랜드들에서 그거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맞죠. 이제 그런 맞죠.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근데 그런 지점을 이제 좀 그 제조업체와의 이제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서는 좀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업인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접근성을 좀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스텝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밟아가는 단계가 있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 그 오프라인 쇼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 브랜드 프로젝트의 텍스그라운드의 설립자인 이제 조성준 대표님이 그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이탈리아 쪽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일을 하셨어요. 네. 뮤지엄이라는 이 패딩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었거든요. 아 원래 그 이 산업에 좀 오래 종사를 하신 분이군요. 20년 정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좋은 원단들을 많이 쓰고 이탈리아어가 네이티브로 되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에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실 때부터 알고 있던 업체들이랑 굉장히 긴밀한 사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에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강점이라면 그런 종류의 좀 커뮤니케이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현재 그 추후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는 오프라인 쇼룸을 먼저 열고 거기에 사무실과 쇼룸을 같이 둬서 실제 이 텍스그라운드가 서비스하는 원단들에 관심이 있어하는 패션 디자이너나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만져보는 거죠. 이제 그거 되게 중요하죠. 원단 만져보고 탄력 여러 가지 뭐 확인들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오더 시스템으로 현재는 조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네. 엑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문 입금 등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 처음 원단을 보고 셀렉이 빠르면 그 본인이 사무실에 받아보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려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쵸. 그리고 이 텍스고라운드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저희가 가진 한계를 장점으로 만들려고도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뭐 종합시장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원단은 사실 돈만 있으면 수량이 무제한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스탁 원단을 이제 다시 순환시킨다라는 게 목표이고, 저희의 목표 중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그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줄여보는 것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이죠, 말하자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보통 원단을 생산하는 데서,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데서 소비자가 이제 입고 나중에 질려서 버리는 데까지를 패션의 어떤 생산 주기라고 한다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오염 물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생산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원단을 사서 제작하는 단계보다 그 원단을 생산하는 단계가 훨씬 더 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바지 맞죠. 원단이 맞죠. 상당하죠. 엄청 많은 물을 쓰고 요새 뭐 좀 바꾸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죠. 레이저 가공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원단들이 뭐 계속 스탁으로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땡처리 업자들이 가져가서 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무언가들이 되느니 좀 좋은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좋은 원단들, 평소에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좋은 원단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수량에 맞춰서 옷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 오염을 막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목표를 좀 달성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딴 데로 갔는데 많이 지금은 갔네요. 네, 쇼룸을 오픈하려고 하고 언제는 안 갔던 네, 것처럼 네. 얘기했는데. 추후에는 이제 온라인 오더 시스템을 먼저 만들 거고 그 B2B 거래를 위한 오더 시스템 사실 뭐 그 틀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추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단도 공유를 시키는 거.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보통 패션 브랜드들 가면 롤로 막 쌓여 있거든요. 창고에 좋은 원단들 안 쓴 자기들한테 현재 필요 없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필요해서 아 저 롤 정도 있으면 우리가 뭐 테일러드 재킷은 좀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생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저희의 좀 장기 목표죠. B2B 오픈마켓을 지향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공급은 사실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에만 하더라도 그 공급, 그러니까 남는 원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급 자체는 저는 뭐 그쪽 그 대표분의 이제 또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요가 많나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이 전망이 되나요? 그 일단 저희가 그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그 말하자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리고 9월에 쇼룸 오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거래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수치적인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말 매스 대상의 브랜드들도 있고 작은 브랜드들도 있는데 시작은 작은 브랜드들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뭐 디자이너 브랜드, 중견 기업 브랜드, 추후에 대기업, 뭐 글로벌리하게 서스테이너블을 좀 중시하는 브랜드 이런 쪽으로 스텝업을 하려고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스타 건단을 재사용한다라는 어떤 취지를 지키면서 그 공급량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브랜드들의 어떤 비율을 맞춰가는 게 저희의 좀 목표라서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수요는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수요라는 게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급하는 어떤 루틴이 정해져 있는 곳에 우리가 새로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데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게 판단이 브랜드들이 되면 이제 더 많이 저희의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서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보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난점이 되게 많아 보이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동시에 이제 난점이 많다라는 거는 그 난점들을 극복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또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몇 가지 좀 재밌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걸 좀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형만 재밌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다루는 게 이탈리아 원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또 환경 요인적인 것들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도 이 비즈니스가 더 좀 풍성해지는 뭔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울마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울마크 그 재단의 일본 쪽에 계시는 담당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올린 것들을 보니까 좀 흥미롭다. 그래서 그분이 울마크 자체는 그 영리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뭔가 컴페티션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 뉴질랜드 그쪽에서 생산하는 어떤 울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홍보해주고 그쪽 당연히 그 울 자체가 아주 좋은 그 천연 소재다 보니까 또 이런 지속 가능성 같은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거죠. 울마크도. 그래서 아직 뭐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울마크 코리아의 대표님을 그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희가 술 한잔 했어요?
아니요, 쇼룸 열면 이제 초대 드리겠다고 그 메일링을 이렇게 막 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재팬에 계신 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울마크가 그 생산 단계에서 여러 가지들 울 직접 이제 원사를 받아서 생산하시는 한국의 어떤 그 생산 기업들, 그리고 생산 그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떤 재고나 버려지는 것들이 생긴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도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기분이. 그래서 여전히 방적을 하나 보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일단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훌륭한 섬유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남 방적 같은 데 정말 큰, 거의 뭐 대기업급이라고 봐야죠. 네. 실제로 그런 곳들에서 생산하는 어떤 좋은 원단들은 한국 기업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프라다라든지 정말 그 세계적인 패션하우스들도 한국 그 원사를, 그러니까 원단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몽클레르 같은 데도 쓰고. 우리나라가 나일론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나일론은 전 세계적으로 쓰입니다. 품질이 거의 코롱도 그런 거 아니에요? 코리아 나일론이잖아. 아, 맞다. 탑티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곳들 중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텍스그라운드의 대표님이 뭐 출장을 이탈리아 쪽으로 간다거나 하면서 뭐 한국 기업분들도 어떻게 뭐 비행기 같은 데서 만나고 막 페어 같은 데 만나고 사우나도 가고 대표님에 되게 적합하게 그런 영업 되게 친화적이셔가지고 저랑 다르게 그래서 엄청 들어. 저 그 얼마 전에 한 3-4주 전에 코엑스에서 그런 대한민국 패션 뭐 섬유 뭐 그런 페어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제 저희 쪽에 어떤 이러한 스탁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지지해 주시는 그 저기 대구에 있는 커다란 섬유 기업이 있으셔가지고 그 곳에서 저희한테 이제 이거는 몇백 미터가 남았고 이거는 1000미터가 남았고 조금 이제 대형 사이즈도 할 수 있게 물건을 주는구나.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와 그 스와치들이 다 저희 텍스그라운드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대표님이 또 다른 업체를 만나셨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이제 좋은 한국에서 이제 메이킹을 하는 원부자재 업체들은 말하자면 본인들의 그 열과 성이 들어간 원단들이 결국에는 국내에서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길 바라거든요. 그 옷들이 컬렉션이. 근데 거래처가 생기길 원하죠.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초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는 그런 이제 이미 작지만 글로벌리하게 그 브랜드를 키우는 곳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의미가 된다고 보고 수량은 적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텍스그라운드가 이제 중개해준 이제 그런 그 스탁 원단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원단 제작사하고 이렇게 그 디자인 회사하고서는 이렇게 이게 짜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텄어요. 그랬는데 거래를 해보니까 그 품질이 좋아. 그 원단 제작사의 이제 그 물건이 괜찮아가지고 나중에 텍스그라운드를 빼버리고 둘이서만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스탁 원단이 없이 그냥 이제 그 걔네한테 발주 넣어가지고서는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 좀 문제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업체가 예를 들어 아무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소스로 삼고 있는 그 파트너들이 그 한국에서 컨택을 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거래를 틀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일단 허들이 좀 있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중개 편의성으로 이제 우리 스탁 어라운드를 그 텍스그라운드를 안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보통 이제 원부자재 단계에서부터 수입을 진행하면 해야 될 일이 꽤 많거든요. 맞죠. 저희가 직구만 해도 사실 뭔가 맞죠. 많잖아요. 관세도 해야 되고 뭐가 또 금액이 오바되면 뭐 거기서 또 관세사한테 연락도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다 일종의 로켓 배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결해준다. 네. 우리랑 인보이스를 한번 하고 버젯을 이제 버젯 안에서 원하는 이제 원단들을 셀렉을 하고 이런 거는 뭐 몇 미터 나온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제시하는 가격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최종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딜리버리 오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와,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편의성이 크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원큐에 그냥 다 한다.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물론 원부자재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지만 그 실제로 원부자재를 다루는 어떤 곳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보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원부자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창 뭔가 패션 씬에서 뭔가 최전방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원부자재 업체한테 100% 전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막 몇백만 원을 주고 막 뭔가 트렌드 컨설팅을 하고 막 자료를 사고 뭐 컬러에 대한 뭔가를 뭐 트렌드를 뭐 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런 데서 컨설팅이 동반 상승을 하자, 그러니까 상생을 하자 말하자면.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채워주고 그리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 막 예를 들어 대기업 아웃도어 브랜드만 쓰는 원단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네, 좀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을 새로 하지 않아서 이제 생산자들은 재고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 낭비잖아요, 정확히는. 그래서 그런 거 순환되게 만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은 더 고품질의 어떤 퀄리티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게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건 이제 디자이너의 몫인데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오더를 지금 쇼룸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동대문 원부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가죠? 받아요. 네, 서류 때문에 그런 디자이너들 상담하러 오시면은 다 원단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 얘기를 엄청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장사를 하지 마.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재고 원단들을 받은 것들을 저희 그 시스템 안에 관세 비용이나 그런 것들 녹여서 최종 가격들을 제안을 해드리면 실제로 동대문에 파는 것보다 메이드 인 이태리에 훨씬 그냥 만져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좋다라는 거. 근데 그게 더 싼 것들도 있어요. 그럼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땡단으로 가면은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뭐 그런 메리트가 있지. 그러면 쭉 이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저야 뭐 졸린 것 같은데. 졸리긴 한데 아니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한테는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 좀 들으면서 웃긴 게 제가 한국이 나일론 강국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진짜로 한국에서 작은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막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좋은 나일론은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뭐 우리 게임 해보면은 뭐 문명 이런 거 해보면은 그 지역 특산물로 뭔가 나와서 그게 이렇게 디벨롭돼서 하는데 뭐 말이나 상하나 뭔지 알죠? 그게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나일론이 있으면 나일론에 존나 좋은 브랜드들이 나와서 나일론 강국 잡고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회사들은 기존에 프라다 같이 크게 발주할 수 있는 데들이랑 거래해야지 수지가 남는 거지만 이게 발주 물량 때문이죠 이제. 서포트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이제 그쪽은 누구한테 뭘 서포트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걸 중간에서 서구 형네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아니 또 트렌드가 나일론맨들이 한국을 장악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파프나 뭐 가격은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하기도 하고 헤인서나 다 사실 그런 테크웨어 기반의 그런 것들이고 다 왠지 아다리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 참고로 뭐 당연히 나일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단편적인 그래요? 나일론 전문 업체인 줄 알았는데 네, 나일론 몰아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관심이 확 식네요. 개버딘 뭐 예를 들어 그냥 코튼 다 있겠죠. 카모플라지로 되어 있고. 있는 거, 울도 있고 울도 뭐 엄청 좋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풀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도 제 메모장에 여러 가지들을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이제 그 주영준 대표의 이제 그 커리어를 보니까 이분은 이탈리아의 라니파치오 쪽으로 많이 아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울 제품들이 좀 많을 것 같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울이 요즘에 메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시즌 제품이고. 요즘에 이제 메인은 확실히 뭐 그 매스에서는 면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합성 섬유들인 건데 그런 쪽으로 이제 공급자를 좀 늘려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쪽이 겁나 많습니다. 아. 네, 실제로 나일론도 있지만은 망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쇼룸을 열어서 그 고객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 쇼룸 시스템을 만드는데 앞으로 가을 시간을 좀 많이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공간에 사이니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챙기려고 이제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뭘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비즈니스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텍스고라운드 투데이, TGR 투데이라고 그래서 그 메일리라는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거든요.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를 여기 얘기를 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만들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패션 쪽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의 원단을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업계의 어떤 중요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테스트로 소개 삼아 해보는 내용도 이 뉴스레터에 항상 꼭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데로 스튜디오라고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 생산한 옷들을 가지고 자기 리폼 컬렉션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 거 소개하고 뭐 아워레가시가 어떻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지 같은 내용도 넣었고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정부 단체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패션 섬유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간담회 같은 거 하고 어디 막 K2 이런 데 막 회장단들 오셔가지고 막 업무 서약서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막 좀 대표님이 진짜 좀 인맥이 있네 보니까 인맥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나라에서 한다는 나라에서 한 그런 뉴스 같은 것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서구 형이 옛날에는 신진 브랜드를 소개해가지고 도왔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좀 지났는데 되게 실질적인 거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비즈니스로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히는 돕는다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쵸.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그리고 이 어떤 브랜드 특히 작은 브랜드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취지나 퀄리티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가격.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그냥 참여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 만드는 데 쓰는 뭐 탄소 발생량이라든지 뭐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덜 쓰는데 어쨌든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얘기하면 뭔 좆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 얘기를 하든 속으로 하든 결국에 반응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됐고 쓰레기나 버리고 하자 이런. 저는 그 이거를 이제 인을 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50 서울이라고 그 장석정과 그 강민구와 같이 벼룩시장을 열었을 때 또 기부하는 벼룩시장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셀러들한테 10,000원씩 받고 그리고 오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땡전 한 푼 안 받고 대신 셀러들이 그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판매를 하면 자율적으로 기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는 사람들은 뭐 딴 데서 못 보는 뭐 재밌는 빈티지 핫한 거 뭐 이런 거 한남동 와서 재밌게 쇼핑하고 하루 반나절 즐길 수 있고 셀러들은 또 돈 버니까 좋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를
막 예를 들어 한국 소아암재단 이런 데 했단 말이에요. 1년에 막 1,000만 원씩 몇 년 하고 지금 현재는 중단한 상태지만,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취지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1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무언가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좋은 이 일 자체에 참여하는 게 좋은 거라면.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인 지향성을 추구를 하려면은 그 참여자들한테 최소한 부담은 주면 안 돼요. 맞아요. 아무런 부담을 안 주는 게 최소예요. 그게. 석우 형이 그날 손을 떨었다는 데가 아니었지. 아니 석종이 형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말하자면 스타 건단을 자기 브랜드에 사용함으로써 그쵸. 소비자들이 봐도 좋은 퀄리티가 올라갔네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이어서 막 가격을 막 폭등시키거나 이런 필요가 없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산하는데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옷을 사는 일은 적어도 새롭게 1단계부터 생산해가지고 막 발생시키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은 옷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옷 안에다는 라벨들도 다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그 패브릭이 어쨌든 이탈리아 메이드의 패브릭들이라 가지고 뭐 패브릭 뭐 메이드 인 이태리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텍스 그라운드 라벨이 고어텍스 같이 이제 저희 나름의 이제 어떤 이 스타 건단을 사용해서 고품질 스타 건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만드는 게 환경에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좀 알려도 되긴 하니까 안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치. 네. 아니 진짜로 그 많은 제가 이제 마케팅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아해. 많은 브랜드들이 그 진짜로 그거를 하려고도 하지만 이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시대적인 정신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그 라벨을 붙여주면 잘 썩는 종이로 만들었을 거야. 가만히 있어. 아니 그래서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되게 한 500년 갈 것 같이 생겼네. 비닐 안 했겠지. 가만히 있어. 좀 이따 벗고 나가서 라벨에서 방사능 또 나고 같이 생겼네. 야, 밥도 먹지만 밥 먹으면 고기 이렇게 축산해가지고 막 똥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숙이면 5만 원이다.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물건 안 팔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만들어도 잘 썩는 걸로 하고. 그렇죠. 남천동 갔어. 알겠어. 근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맞네. 진짜 그 소비 자체가 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의 존재가 안 돼. 맞아요. 다 죽어야 다 되는 죽어. 거니까. 그래서 크라잉넌 선생님들 다 죽자라는 노래를 그죠. 20년 전에 발매하셨습니다. 훌륭한 노래죠. 아주. 아멘.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들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해보니까 오히려 보완해야 될 게 정말 산더미처럼 너무 많다. 많죠. 이 생각이 들어서 신사업이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더 잘 해봐야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원단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유통이 되게끔 만드는 하는 그런 중개 서비스를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홍서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보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 계실 수 있잖아요. 엄청 그래서 많겠죠.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있겠죠. 예약 쇼룸을 이제 정식 오픈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전 오픈이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단 부자재 같은 거 다 보시고 상담 오더 하실 수 있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네이버 지도에 텍스고 라운드라고 치시면 하나 떠요. 거기 들어가서 예약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 고라운드 무슨 뜻이에요? 텍스고 라운드는 그 텍스타일 플러스 메리고라운드. 맞아요. 텍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원단이고 메리고라운드 그 회전목 도는 거니까. 그 순환을 상징하는 뜻으로 텍스고 라운드.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치면은 나오니까 그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구 형 부자 되게 해주세요. 떡고물 떨어지겠지. 아니 뭐 지금도 부자인데. 그 더. 아직은 좀 떡고물이 아직 루이비통이 안 떨어져. 그렇네. 영이 루이비통 막 버리면은 그거 주워다가 이제 또. 이거 발에 채워 이렇게. 맞습니다. 반자이.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텍스고라운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식 오픈하실 무렵에, 그러니까 쇼룸 오픈하실 무렵에 그 대표님하고서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그 쇼룸에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되고 저희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룸 열고 이제 책상에 좀 원단도 쫙 깔리고 하면은
이제 아예 뭐 이런 거 좀 들고 다니면서 좀 네. 왁구 좀 보이겠다. 그러니까. 좀 간지 있겠다.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도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B2B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